네,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종성의 시사유감 12회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방송 시작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종성의 시사유감에서는 언제나처럼 우리 국민들이 한 주간에 있었던 시사 이슈들에 대한 진짜 여론, 국민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라온 여론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버이 연합 소식과 그리고 김종훈 장관이 강기갑 의원한테 이제 막말을 했던 것, 그리고 이제 지금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좀 어이없게 선거를 회방 놓고 있는, 선거를 간섭하고 있는 소식들,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어저께 이제 그 재단 비리 문제 관련해 가지고 또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그 투쟁 소식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덕성여자대학교 어저께죠. 어저께 그 교과부 앞에서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또 경찰들이 그 사학분쟁위원회 이제 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 교과부에서 그 덕성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사분위에서 이제 구제단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대학생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기자회견 과정에서 대학생들을 좀 연행하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생 한 분 전화 인터뷰 연결을 좀 하겠습니다. 제 화면 잡아 주시겠어요? 예, 어저께 그 기자회견 열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지금 교과부에서 대학생들이 실천을 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 지금 잡히나요? 네, 그러면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가고 말해놓고 나를 굶기죠. 오늘 같이 먹자면서 나를 슬프시키죠. 실컷 먹고 나도 이제 탈 것 같았고, 새 같은 건 안 될 거라고. 한참을 우리 진짜 싸움하다 끝내 웃으면서라는 하나, 끓여주는 여자 그래도 라는 하나 끝내주는. 네, 전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덕성여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하는 걸로 하고요. 뭐 다른 순서부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버이 연합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마포구 서교동의 국민의 명령 사무실, 저희가 이제 방송하고 있는 스튜디오 같은 층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이. 그런데 그 어버이 연합 아시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단체입니다. 어버이 연합이 나타나 가지고 내란죄로 문성근 씨를 즉각 구속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좀 막고 있는 소식인데요. 그래가지고 그 요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희 또 주권 방송에서 이 TV 촬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연합이 이제 백만송이 사무실 앞에서 폭력 난동을 이제 벌였다는 요런 이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문성근 씨가 이제 그 국민의 명령 대표로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단일 정당 이제 이런 거를 하자 하고 하면서 뭐 전국을 지금 돌면서 뭐 들불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모으고 있죠. 회원도 이제 상당히 많은 숫자 한 10만 명 가까이 이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그 저번 주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관위 측에서 국민의 명령이 이제 투표 참여 독려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이제 모이니까 어버이 연합에서 드디어 이제 어버이들이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이제 이 문성근 씨를 내란죄로 이제 기소해야 된다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요런 소식이 지금 하나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또 상당히 이 어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연합 그 집회하고 있는 장면과 기자회견 영상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주 충청을 들고 해보는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 빼개 여러분들, 국민의 명령이라며 우리나라를 가능한 폭동을 일으키려는 문성군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문성군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전국을 돌며 100만 명 서명을 삼아 유혈 폭동을 반대를 선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2012년 대선에서 야당의 승리를 위해 여러 야당을 다 조합해서 하나의 야권파의 정당을 강제적으로 만들겠다는 판단이며 그런 누구를 위하여 100만의 밀려를 목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받는 것인가? 아니면 국제 경쟁을 위하여 받는 것인가? 그 집에 있어 빨리 나와서 사죄하라. 문성원이가 없으면 문성원이 믹서 일하는 놈들까지 다 나와. 놈들도 안 나오면 정부로 올라갈 것이다. 야, 무서워가 빨리 나간다. 안 나오면 올라갈. 네, 영상 보셨습니다. 이게 불과 이제 어저께 저희 방송하고 있는 스튜디오 앞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어버이들? 작년에 기억하시죠? 천안함 문제 터졌을 때 국제사회에 이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문 하나 이제 보냈다고 참여연대 앞에 가셔가지고 어버이들 며칠 동안 거의 폭동 비슷하게 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일하는 간부들이 딱이 맞고 그죠? 그런 일이 막 발생했어요. 거기서도 어버이들 그냥 이제 나이 많으시니까 또 그런 거 하나 가지고서 막 이제 밀어붙이셨죠. 저는 최소한의 이제 상식 이런 거라도 좀 있으시면 좋겠는데 나이 많다는 이유로 그냥 막말하시고 욕하시고 그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상에서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가 내란은 유혈 폭동 이런 걸 지금 선동하고 있다고 내란죄로 이제 구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내란죄가 되는 겁니까? 선거가 다가오면 선거에서 당연히 정권을 바꾸자고 얘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하면서 정권 교체 주장하면서 당선된 거잖아요. 뭐가 다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해할 수가 없고 이분들의 사고방식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소식으로 대한민국도 어버이들 때문에 자식들이 또 가슴이 상당히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생 연락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전화가 오네. 전화 못 받아서 그랬는지 제가 연락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연락을 해볼게요.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내게는 오직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네, 안녕하세요. 네, 주권방송 정종성의 시사유감 이것이 여론이다 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아,
아, 네. 네, 제가 네. 죄송합니다. 아유, 뭐 수업 들어갔다 오셨나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대학생이. 아, 영화표 나눠주는 중이었어가지고요. 아, 그러시구나. 사업이 또 활동이 많으시니까요. 예, 먼저 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전 덕성여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이고요. 남영아라고 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예, 그 어저께 그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이제 교육과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뭐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어떤 일로 이제 교육과학부 앞으로 가셨는지 간단하게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10년 전에 쫓겨났던 구제단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좀 결정을 하는데 저희 학교 안건이 지난달부터 올라오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3월 17일 날에 교육부 앞으로 이제 한 400여 명 정도의 덕성인들이 같이 나가서 네네. 네,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네네. 4월 21일에 또 이제 한 차례 회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좀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많은 학우들이 같이 가는 게 가장 좋지만은 이제 객관적으로 그런 게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네. 학생회에서 좀 더 이런 것들을 여론화도 시키고 그리고 우리 의견들을 또 21일 회의에도 분명히 전달하는 네.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됐습니다. 네. 어저께 보니까 네. 뭐 좀 연행 이런 위기도 있고 막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그래서 결국 뭐 면담도 하시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 결과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면담 요청도 하고 팩스도 보내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네. 좀 접촉을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네. 그게 좀 다 막힌 상태였어요. 예예.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같이 해보자, 만나보자라고 하면서 거기에 갔던 건데 예. 한 3시간 가량 만나달라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네네. 네, 그랬더니 이제 관계자분이 내려오셔가지고 네.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만나 뵙게 됐고요. 예예. 근데 이제 이전 상황이랑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만나줬다라는 거에도 좀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예. 좀 이후에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시험 기간 끝나니까 더 많은 학우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아, 예. 어저께 저도 이제 트위터랑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이제 상당히 어제 그 기자회견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네. 덕성여대를 응원하는 이런 네. 목소리도 많이 받고 해서 이번 이 싸움 좀 꼭 잘 승리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보니까 그 덕성여자대학교 저번에 제가 갔더니 그 천막 쳐놓고 농성도 막 하고 있던데 좀 네. 학내에서 학우들 분위기나 지금 대학에서 하고 있는 활동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작년부터 사실 재단 이야기가 쭉 되어 와서요. 네네. 모든 것들이 다 이 내용을 주제로 좀 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예. 그래서 이러한 천막농성 같은 경우에도 학생총회에서 이제 등록금이 저희 학교에서 3%가 인상이 됐어요. 아 예. 그래서 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구제단 복귀 반대를 같이 걸고 지금 한 달 정도 때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오셔서 네. 뭐 음료수나 반찬이나 이런 것도 갖다 주시고요. 과나 이런 차원에서 네. 모금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좀 북적북적 되는 분위기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뭐 학우들이 쌀, 뭐 김치 이런 것도 막 가져다 준다고 저번에 막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도 네. 한 학우분이 오뎅볶음을 갖다 주고 가셔가지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반드시 이 또 덕성여대 학우들과 함께 요번 이제 등록금 문제와 재단 문제 반드시 좀 승리하시길 기원하고요. 뭐 전국에 있는 우리 또 주권방송 애청자분들에게 한마디 요런 거 뭐 덕성을 응원해 주세요 뭐 이런 멘트 하나 날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그래서 덕성여대 문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지 네.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트위터나 이런 데 올라오면요. 무한 RT 네. 그리고 추천 네.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덕성여자대학교 반드시 이 등록금 문제와 재단 문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무조건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예, 우리 또 대학생의 목소리 들으시니까 우리 또 애청자분들 신나시죠? 예, 이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지금 상당히 좀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단 문제 가지고 제 기억에도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한참 싸움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까 전화 인터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등록금 문제랑 재단 문제 가지고 그 농성을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덕성여자대학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성여자대학교에 또 근처에 또 계시는 분들은 지지 방문도 한번 가주시고, 아까 우리 남영아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이제 이 학원자주화 투쟁이 소식이 올라오면 적극적인 RT와 이런 것들 홍보, 지지, 지원 멘션 이런 거 좀 부탁드립니다. 뭐 가능하시겠죠? 네, 우리 덕성여자대학교 앞으로도 활동을 좀 기대해보고, 대학가가 지금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뭐 서강대학교 이런 데는 22년 만에 학생총회가 열리기도 하고, 서울의 전국의 주요 대학들이 다 지금 이제 학생총회가 성사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촛불을 들었던 세대들이 또 대학에 이제 입학하면서 상당히 이제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대학생들이 잘 돼야 전체 또 이 진보 세력의 큰 활력이 되잖아요. 진보 운동에도 그렇고. 그래서 대학생들에 대한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소식이죠. 그 김종훈 장관이 그 강기갑 의원에게 막말을 한 소식입니다. 국민들의 또 이 분노를 사게 했던 소식이죠. 관련한 멘션 보시겠습니다. 네, 그 김종훈 그 장관이 국회에서 그 강기갑 의원이 이제 질문을 던졌죠. 질문을 던졌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강기갑 의원한테 공부를 하라고 오히려 호통을 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용덕 님께서 트위터에 올려주신 멘션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카리스마 아니면 아나무인,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국민으로서 기분이 나쁘다는 사실이다. 예. 김종훈 강기갑 의원 공부 좀 하라 동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링크까지 좀 걸어주셨는데요. 관련한 영상 한번 보시죠. 네. 한의회 FTA 비준 동의안이 부결된 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말씀 조심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강의는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하십시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강의는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하라고. 당신은 공부를 그렇게 잘한 양반에 대해서 이렇게 불일치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야? 어디다가 강의는 공부 좀 하고 이야기하라고 그래. 그따위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디다 이게 아닙니까? 의원한테 어디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하려고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기에 이렇게. 이에 대해 강 의원과 홍의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즉각적으로 협정문에 있는 오류도 발견 못한 본부장이 오만하다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본부장은 아무 말도 없이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 오류 투석으로 만들어놨고 누구 보고 공부하라 그래? 이에 앞서 진행된 외통위 법안 소위에서 한의회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또 한 번 몸싸움을 했습니다. 법안 소위 위원장을 맡은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국내 산업 농어 피해 대책을 논의하던 도중 갑자기 의결을 시도했기 때문이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무슨 의결이요? 반대하실 의견 계십니까? 아니, 의결은 하지 말라. 의결을 하도록 의결은 안 되고. 의결은 안 돼. 의결은 안 되고. 아니, 지금 대책이 안 나오는데 무슨 의결이에요? 아니, 대책이 안 나오는데 무슨 의결이야? 대책을 보면서 하라고 대책을 보내죠. 유 의원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치면서까지 비준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물리적 처리에 반대해온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이 기권하며 퇴정해 결국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한의회 FTA 비준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몸싸움 끝에 비준안이 부결된 뒤에도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나라당이 정부 거짓 역할을 하는 게 저질 그게 아닙니까?
당연히 올 수 있죠. 어디 가서 어떤 소리 들은 게 아니라 그렇게 꽝을 치지 마세요. 나도 꽝. 나도 함께 올라갈까? 그거는 원님 자유예요. 여기 와서 당신 여야의 몸싸움 끝에 한의호 FTA 비준안이 소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비준안은 부결된 상태로 외통위 전체 회의에 넘겨져 재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오류투성이로 밝혀진 한의호 FTA 협정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김종훈 본부장은 오히려 공부 좀 하라며 국회의원을 야단치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으시죠? 예. 예, 협정문에 표기도 제대로 못한 그런 사람이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했다고 오히려 국회의원한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머리 지진 나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징이 있어요. 국회라는 건 어쨌건 간에 국민들이 그죠? 투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선출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인 겁니다. 그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죠. 행정부는 일을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관료들이 태도가 오만방자하죠, 아주. 예. 오히려 국회의원한테 호통을 치고, 그죠?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김종훈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표상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사고 칩니다. 사고 치고서 한마디씩 하죠. 아, 잘못했다. 사과. 뭐 그게 사과입니까? 사과할 짓을 하지 말아야죠. 저희들 세금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민들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 화면 한번 좀 잡아주시겠어요? 뭐 이런 멘션들이 있습니다. 네, 좀 더 키워볼게요. 네, 뭐 전형적 관료주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RT를 이제 하나 했었는데요. 여기 있다. 잠깐만요. 네. 자, 그 ZZHH001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안 보이시죠? 좀 더 키워볼게요. 네. 이제 김종훈 어쨌든 장관이 사과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과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자기 합리화한 거다. 네. 내가 본부장에게 때에 따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질타한 것인데 그런 점을 피하기 위해 뭘 모르고 질문한 것처럼 답변하고 있다. 이 사람 참 교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네,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강기갑 의원님 트위터죠. 네, 골뱅이 강기갑. 그래서 김종훈 아저씨가 사과한 거 받아주지 마세요. 강기갑 파이팅. 네, 뭐 이런 멘션 올랐습니다. 예, 뭐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사과한 거 받아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잘라야죠. 이런 사람들 일하면 안 됩니다. 일할수록 국민들 머리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의 자격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그 내년 선거를 잘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런 또 관료들의 모습에서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종훈 장관의 막말, 국민들을 또 분노케 했던 하나의 좀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에서 그 조현호 경찰청장이죠, 과거 그 명예훼손으로 이 담당 검사를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이 검사에 대해서 고소를 한 거죠. 좀 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멘션 보시죠. 문성호님께서 올려주신 소식인데요. 멘션인데요. 노무현 재단 조현호 경찰청장 발언 담당 검사 고발 9개월 동안 조현호는 조사도 안 했군요. 정권의 하수인 최고 자리 두고 경쟁 치열하다. 수사권 밥그릇 싸움 무의미하다. 그래서 뭐 아까 간단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자살과 관련해서 조현호 경찰청장의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발을 했었죠. 노무현 재단 측에서. 근데 요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그 담당했던 검사, 제대로 조사 안 한 검사죠. 요 검사를 직무유기죄로 이제 고소를 좀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9개월이 좀 지금 아마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9개월이 지난 이 현재까지도 검찰 측에서는 그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죠? 또 국민들 세금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국민들 세금 가지고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그죠? 예. 엄한 짓 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관료 사회,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타살입니다. 타살. 그죠? 자살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자살까지 이르게 한 장본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망언을 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주 정당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조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아주 막 가두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뭐 얼마 전 트윗에 올라온 거 보니까 그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네티즌 한 분 또 구속 수사 되신 것 같은데, 북한의 이제 트위터 계정 있던 내용 멘션을 RT했다라는 이유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답답하죠.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도대체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까? 트위터 멘션들 올라오는 거 다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는 또 잡아갑니다. 국민들 세금 가지고 할 일은 안 하고 이런 거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검사들, 검찰에 대해서 신뢰가 갑니까? 그러니 검세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좀 소식 또 하나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들 좀 열받게 한 소식들 지금 몇 가지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국민들 이 여론이 이제 상당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뜨겁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4.27 재보궐선거 관련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지금 재보궐선거가 4월 27일 날 이번 다음 주죠. 다음 주면 이제 또 향후 전국의 분수령이 될 재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이번 재보궐선거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년 대선과 총선의 미니 축소판이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작년에 이제 이 야권 세력들이 압승을 했죠. 근데 그 전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전년도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5대0으로 지는 참패를 당하면서 이미 예측된 게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도 상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봤을 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저는 시작됐다라고 보는데요. 가속화되겠죠.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야권도 그렇고 그 집권 여당도 그렇고 지금 재보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야권에서는 이제 야권 단일화를 이번에 실현을 했죠, 다. 그래서 단일 후보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 좀 상황인데, 주목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강원도입니다. 전 그 MBC 사장이었던 엄기영, 그리고 그 최문순, 이 두 후보의, 이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자리인데요. 상당히 좀 이 선거에 대해서, 그 각축전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엄기영과 최문순 의원의 좀 토론 영상 먼저 좀 같이 보시고 관련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문순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꼭 그 분야에 맞지 않더라도 지난번에 엄기영 후보께서 이광재 지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공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을 아프게 생각하고 저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지만 10년 동안 앞으로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이광재 지사에 대해서 공격한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재 지사가 참여정부 때 기소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참여정부 때 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2009년 3월 26일 날 기소가 되셨습니다. 2009년 3월 26일 날 기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참여정부 때 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2009년 3월 26일 날 기소가 되셨습니다. 2009년 3월 26일 날 기소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기소가 된 것인데 사실이 왜곡됐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재 전 지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그래서 얘기를 안 꺼내려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또 물어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광재 전 지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우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언론인 출신이시니까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사실을 전 지사가 지난번 노무현 정권 때 정말 여러 가지 일에 다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또 수사를 받고 답변을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박연차 사건과 관련된 법무부님 선고를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잇따랐습니다. 법무부님 답변과 계속 잇따랐습니다. 질문드린 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주시기 결국 바랍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재판 중인 이광재 전 지사를 공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선거를 제가 다시 질문드린 치르고 있다.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비용만 무려 113억 원이 들어가는 이번 선거. 이거 다 강원도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먼저 이번 선거, 보궐선거가 치러진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님 2009년 3월 26일 날 기소가 됐다고 말씀하신 점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사과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이광재 지사가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차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박연차 사건 이전에도 이광재 지사는 써내문 그룹 불법 정치 자금으로 1,500만 원을 수수받아서 언론인 3천만 원을 좀 지금 바로 실망스럽습니다. 네. 이광재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기소를 받고 또 3천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만하십시오. 선거법 위반으로 사회자께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다시 이 재판에 회부가 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상호 토론에는 제가 개입하기 안 돼 있습니다. 참으로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광재 전 지사 때문에 이광재 전 지사를 결국 도지사 후보로 공천한 그런 민주당에 저는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과를 안 하는가? 정말 강원도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이 113억 원이 우리 강원도의 무료급식 대상자 학생들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 엄청난 돈이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데 공무원님, 언론인 출신으로서의 근무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도지사가 되시겠다는 분이 이렇게 질문 답변에도 정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시고 자꾸 말씀을 돌리시는 데 대해서 제가 간단한 거 여쭤봤습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를 아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도 천안함 폭침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북한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아주 그렇게 간단한 답변도 어떻게 최 후보는 그래도 뭘 어딜 애둘러서 지난번부터 책을 잔뜩 갖고 나왔어요. 책장을 그 보고서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알겠습니다.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알겠습니다. 반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십시다. 좀 그만하겠습니다. 30초가 남았습니다. 쓰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우리 텔레비전을 보는 우리 강원도민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문순 후보하고는 진짜 고등학교 또 언론계 선후배 사이인데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맞붙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저 영상보다 저도 헛웃음이 막 나와가지고 그랬는데요. 어떠십니까? 네,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의원은 이제 최문순 후보는 그죠?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기소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광재 전 지사와 관련해 가지고 엄기영 이제 후보는 계속해 가지고 다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사 자질이 있는 건지 저는 답답합니다. 아니 적어도 강원도 지사면은 그죠? 강원도민들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얘기만 자기 할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자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토론회에서도 이 정확하게 질문 파악도 못하고 다른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강원도 지사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주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나왔는데 최문순 의원이 표정이 웃으시면서 헛웃음 치시면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엄기영 지금 후보의 사실 유행어였죠, 앵커 시절에.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저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한 멘션이 올라왔어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태양 없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멘션인데요. 아침부터 뿜게 만드네요. 뇌 없는 자동 재생기인가요? 개콘을 연상케 하는 엄경의 토론 솜씨라는 위키트리에서 이제 올린 거를 RT해 주시면서 멘션 날려주셨습니다. 네, 아침부터 뿜게 만드셨죠? 옴기영님께서. 자꾸 옮겨 다니니까. 여러분, 여러 그 국민들이 아침부터 뿜었습니다. 저 토론 영상 때문에. 오늘도 지금 아까 지금 채팅창에서 그 영상 보시면서 다들 헛웃음 지으시잖아요. 개그 콘서트보다 재밌는 정치판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은 또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이번 재보궐선거 상당히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선거 관련해가지고 다음 소식 이제 이어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간 인트로 영상 하나 보시고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의 어이없는 좀 작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 때도 선거간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간섭위원회, 선거회방위원회 이런 이제 표현하면서 그 국민의 명령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는 광고를 포털 사이트에 게재했던 거를 가지고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이제 했던 거를 이제 빗대어서 이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이제 이 선관위에서 도대체 선거를 이게 잘 할 수 있게 하려는 데인지 어쩐 데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좀 그런 작태를 보이고 있어서 그 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 멘션 보시겠습니다. 자, 모모님께서 트윗 멘션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웃겼던 건 선관위에서 투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 그랬대요. 2번을 연상시킨다나? 네, 차마 제가 이제 표현을 방송이기 때문에 하진 않겠다. XX인가? 이런 이제 멘션이 올라왔습니다. 어이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투표. 네. 이겁니까? 투표? 도대체 이 선관위에서 그럼 투표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표를 찍으러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선거하세요? 아니 그냥 있는 단어 가지고 이 일상적으로 쓰던 단어 가지고 투표가 또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희는 이번 작년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이번 선거에서도 저희는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이 선거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집권 여당 편에서 집권 여당을 도와주고 있는 선거를 하고 있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저는 내년 저희가 정권 교체를 이뤄낸다면 선거관리위원회도 대폭적으로 바꾸고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계속 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와 관련해가지고 하나 이제 소식 전해드렸고, 그래서 국민들이
간섭위원회, 선거 회방위원회, 선관위를 해체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보시죠. 단속 현장 이미지입니다. 네, 보이시죠? 투표하라고 이제 이 투표 이렇게 어떤 어머님께서 지금 써 놓으신 건데 관련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고 있는 어이없는 이제 모습이죠. 4.27 투표 나누냐 개념찬 미녀. 근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투표하셔야죠, 그냥. 별거 없습니다. 투표하시면 됩니다. 잘 찍으시면 돼요. 투표 아시죠? 네. 저는 뭐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에서 이번 이제 재보궐 선거 야권 쪽 단일화를 이룬 상당히 의미 있는 선거인데 여러분들 꼭 의미 있게 투표하셔서 대한민국을 상식이 있는 사회 그리고 민주가 꽃피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 트윗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당히 투표 참여 캠페인들 이런 것들 좀 많이 벌리고 있는데요. 제 트윗 화면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네, 몇 가지 이미지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갈게요. 네, 저도 이제 RT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개념찬 우리 초딩들, 네,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기권하면 뭔 고생인지 아시죠? 개고생. 자, 투표 속에서 국회.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아주 행복한 미래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원주 지금 강원도죠. 네. 지학체육관에서 만난 개념 초딩들이라는 이제 요 RT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멋진 아이들 투표 사진 요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자, 요거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위키트리에 올린 기사를 거다라님께서 이제 링크 해주신 건데 투표하면 밥 먹여준답니다. 네, 트위터 노출 무려 1만 1, 100, 1000만, 10만입니다. 대단하죠? 네, 엄청 많은 분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 사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건 아니고요. 네, 투표가 밥 먹여줍니다. 네. 대충 이런 캠페인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투표가 밥 먹여준다. 예, 그래서 이것도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투표 참여 캠페인도 지금 활발히 이제 벌어지고 있고 관련한 리트윗된 멘션들, 투표하고 밥 먹자, 네, 투표하면 밥 먹여준다, 투표로 밥과 옷, 주거지를 찾읍시다, 뭐 이런 멘션들 많이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 자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투표 꼭 잘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 좀 드립니다.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소식 있었죠. 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건물 1층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에서 문성근 씨를 내란죄로 구속해야 된다며 이제 여기서 불법적인 집회를 이제 했던 현장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요.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 네, 뭐 유명한 단체죠. 아주 보수적인. 그래서 뭐 심지어 트윗에서는 대한민국 자식 연합도 생겼잖아요. 네, 대자연이라고.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에 전격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 있는 이 자식들의 모임. 네. 근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버이 들불이라고 이제 좀 잘했어요. 국민의 명령 측에서 바로 이제 들불들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야권 단일화 이런 것들을 이제 촉구하면서 이 전국을 돌면서 들불이라는 행사를 이제 국민의 명령 측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버이 들불이라는 이런 거를 또 바로 어저께 또 출범을 모이는 어버이 들불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에 대응해서 또 개념이 있으신 상식적이신 부모님들께서 또 모이셨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소식 소개해 드릴게요. 자, 어버이 연합 대항마 진보진영 어버이들불 출범. 내가 정년퇴직하면 만들고 싶었던 단체다. 네, 김세균
박윤님께서 이제 올려주신 트위터인데요. 예,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청소년을 한없이 보듬어 안는 어버이다운 어버이 단체가 되기를 빈다. 그래서 그 어저께죠. 그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에 맞서는 진보진흥 어르신 모임이 이제 출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제 그 서울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65세 이상 회원들로 구성된 좋은 어버이 들불을 그 이제 출범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국민의 명령 측에서 이제 이 행사를 한다니까 또 어버이들이 또 오셨습니다. 또 굳이 막으시겠다고. 근데 요 또 이 좋은 어버이들께서는 또 이 지극하게 상식적인 이야기와 이런 걸 가지고 그 어버이들을 설득을 하셨다는 훈훈한 소식 이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기독교회 가서 65세 이상 저희 또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로 구성된 요런 단체가 또 만들어지면서 또 상식적인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앞으로 적극적인 좀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좋으시죠? 훈훈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버이 들불 개념찬 우리 또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뭐 어제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제 어버이를 어버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 뭐 많이 이제 해주시는데요. 정말 저도 이제 어버이답게 부를 수 있는 어버이 단체를 만나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힘내시고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좀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좀 방송 사고가 있었죠. 그 중간에 인터넷이 끊겨버려가지고 중간에 방송이 나가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저희가 조금 좀 부족했습니다. 시간도 좀 늦고 해서 앞으로는 더욱 이런 문제들도 좀 개선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주권방송 정종성의 시사유감 이것이 여론이다 애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훈훈했던 어제 어버이들불 창립대회 영상 보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보다 여기가 더 높아요. 6시 40분. 그러니까 뭐 빨갱이 새끼들 북으로 가라면서 내 조금만 이런 짓을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거 너무 피곤하면 안장하게 구는구나 하고 걱정을 하던 말 하고 있던 참에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1대 10으로 싸울 수 있어 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머리통이라는 건 아주 아무것도 안 있는 놈들이에요. 아마 모르는 건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바쁘시지 않은 분들은 이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조직이고 무슨 행동 지침이고 따로 만들겠지만은 해주십시오. 자, 공예명령 좋은 어버이들불 출발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생각할 텐가 정치가 썩었다고 욕망할 텐가 이대로 물러설 수
예. 자, 앞으로도 나오세요. 오늘 책임 못 받으실 분들은 성함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우선 기대를 한번 치죠. 자, 준비된 대로 그냥 찍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죠? 예.